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랜만에 HLB에 대한 오늘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LB 이틀 동안에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줬죠. 다소 오늘 제목이 제 개인적인 어떤 심정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러려고 여지껏 몇 년 동안 계속 버틴 게 아닌데, 글쎄요,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아직 변한 게 없어요. 작년이나 또 올해나 전혀 변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 지금 금융당국의 어떤 뭐 조사, 조치, 심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게 보도가 됨에 따라서 조금 실망감을 좀 감추기 좀 어려웠었죠. HLB 생명과학 또 제약까지 HLB 삼형제가 모두 주가가 좀 한 단계 내려와 있습니다. 30% 정도면은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2019년도 6월 27일을 오래된 주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와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HLB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버티는 게 능사일지, 아니면 일단 리스크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냉철하게 저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HLB에 대한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또 주관도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유료 문자 회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어제 2시였죠. 오후 2시에 진양건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해명 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이게 허위 공시를 했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우리들이 그거 가지고 결론을 내봐야 아는 또 소용이 없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심의를 작년 말 11월 달인가요? 그때 뭐 받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좀 앞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논란도 논란이지만 최근에 이 HLB의 주가 흐름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나빴으면 상관없어요. 시장은 뭐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HLB 주가 여러분 보세요.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주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죠. 어제 그죠, 뭐 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이틀째 HLB가 하락하는, 그동안에는 뭔가 좀 다시 뭐가 터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떠한 좀 폭풍 전야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아래로 좀 터지니까 이 생채기는 당장 치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훼손이 되고 생채기가 났을 때는 글쎄요, 당분간은 뭐 이슈 또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이 거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어떠한 상처를 바로 돌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2019년 6월 27일이었나요? 그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때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죠? 그죠? 3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그렇죠. 1차, 유효성 지표, OS죠. 전체 생존 기간이, 지금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갖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가가 70% 넘게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도 약 3개월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조정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나게 되면
최소한 3개월. 물론 HLB가 그 이후에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9월 달에 이제 S모에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약간 실패의 뉘앙스, 삼상이 충족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특히 1차 지표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못했다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실패라는 그런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주가가 나타내졌는데 그 이후에는 성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죠? 이 과정에서 3개월 만에 또 발표를 뒤집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HLB 진양군 회장 측에서는 오해다. 거기에 따른 또 해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법적 다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부분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충족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건 팩트예요. 그쵸? 그런데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라든가 나머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마치 이제 뭐 성공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포장을 했다 이런 건데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게 뭐냐면 에스모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 스페인인가요? 9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죠. 에스모에서 전체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일단 OS 전체 생존 기간은 의미가 없었지만 무진행 생존 기간인가요? 좀 다 생소한 어떠한 지표인데 이게 2차 유효성 지표인가 봐요. PFS라고 무진행 생존 기간. 예를 들어서 처방을 받고 나서 그죠? 암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서 살아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ORR, 객관적 반응률이라든가 이런 2차 지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와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신약 허가를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자문을 좀 받았다라고 지금 진양곤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허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최근 FDA 미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1차 OS 지표보다는 2차 지표가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또 회사 측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NDA도 허가 신청도 많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런 어떠한 일이 펑 하고 터지니까 단기간에 주가를 회복한다는 것, 또 단기간에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봐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뭐냐면 코오롱 생명과학, 그죠?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신라젠, 뭐 헬릭 스미스 이런 과거의 얘기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야 HLB도 터질 게 터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상처가 났을 때는, 뭐, 신라젠도 그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러고, 헬릭 스미스도 그랬고, 최근에 언제요? 메지온도 한번 작년 여름인가에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죠? 메지온도 NDA에서 좀 보완해라. 그죠? 자료를 보완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처를 입었는데,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은, 기술적인 상처이든, 심리적인 상처이든, 하여튼, 입으면은, 당장 회복된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은 지금 HLB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있어 보여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당분간은 주가가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물론 역사적 신고를 돌파하고 저쪽 섹터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 바이오 섹터들만 지금 그죠?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장에서도 많이 소외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유독 HLB는 더 소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어떠한 생채기를 당장 이 상처가 아물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어떠한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셀트리온도 좋은 내용들의 어떠한 얘기들 물론 주가가 좀 미리 오른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이오가 좀 이번 장에 좀 소외가 됐고 그런 와중에 HLB는 이런 어떤 논란 때문에 주가가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위암 리보세라닙의 이제 3상 발표 결과인데요. 뭐 기존에 이제 사이람자라든가 옵디보, 론서프 같은 기존 약과 뭐 OS라든가 PFS 뭐 이런 1차 지표라든가 2차 유해성 평가 지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OS 전체 생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아요. 그죠? 기존에 이게 이제 개월 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이 뭐냐면 투약을 하고 나서 뭐 사망하기 전까지의 어떠한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그죠? 임상 환자들한테. 근데 보면 리보세라닙이 안 뒤져요. 그죠? 5.78개월이에요. 론서프가 5.7개월, 옵디버가 5.3개월, 사이람자가 5.2개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죠? 전체 생존. 근데 이 대조군, 위약을 처방한 이 대조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결론이 지금 난 거거든요. 3상 결과에 대해서. 그죠? 이게 실패다라고 확정 짓는 건 좀 그래요. 그쵸? 근데 밑에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가 뭐 DCR이라든가 ORR 이런 지표들 2차 지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 2.8개월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위약군이 1.7개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 이상 더 이 암이 진행되지 않고 생존을 한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좀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좀 어렵나요?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FDA의 승인을 받았던 이런 위암, 이 항암제가 사이람자, 옵디보, 론서브 같은 이런 약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리보세라닙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게 FDA에서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1차 지표가 저렇게 안 좋아서 거의 시장에서는 실패 분위기로 잡아가는데 2개월, 3개월 후에 이걸 뒤집어서 허위로 얘기를 해서 뭐 주주를 기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법적 다툼은 좀 우리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삼형제가 어제부터 물론 이제 HLB 제약은 그나마 좀 덜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급락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가총액 8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코스닥 부동의 시가총액 2위 종목이었는데 HLB가 그죠? 지금은 8위까지도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 쇼크를 당장 어떻게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을 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보세라닙으로 항서제약은 중국의 2014년도인가요? 하여튼 아시아 최고의 제약사, 지금도 아시아 최고의 제약사라고 해도 뭐 이렇게 딴지 걸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국의 항서제약이 지금도 처방을 하고 있는 약이에요. 벌써 한 6년, 7년 됐나요? 그죠? 꽤 항서제약은 이 리보세라닙, 중국에서는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쵸? 보니까 항암제 매출이 거의 절반인데요. 항서제약이. 항서제약 주가도 나쁘지 않고 좋죠. 그죠? 뭐, NDA를 뭐 사전 미팅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도 보완 얘기도 좀 받았고, 글쎄요. 이 리보세라닙은 아무래도 가짜가 아닌데요. 그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워낙 코롱생명과학이라든가 뭐 그들도 가짜는 아닙니다만, 그런 충격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신뢰도가 더욱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 충격이 어떻게 회복이 될지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제 판단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 뭐 욕먹지 않으려고 뭐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게 심장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이런 어떠한 종목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셀트리온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HLB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거든요. 또 거의 유사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고, 자,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이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좀 위축되는 시장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수익 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에서
HLB만 물론 이 HLB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장기 투자 가는 거를 제가 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장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HLB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는 반은 뚝 떼어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 주식 하시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하다 보면 또 왕왕 또 가끔씩 또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은 뭐 코롱 생명과학이라든가 신라젠에서도 한번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헬릭스미스에도 한번 좀 당해봤고 이번에 HLB까지 또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그런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여러분 일어나면 돼요. 그죠? HLB에 대한 이런 상처는 뭐 다른 HLB가 됐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됐던 언제든지 또 바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시장에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하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오래 보유하게 되면 내 주식이 마냥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체말 주식을 짝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짝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 회사의 관계자가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개인 투자로서 주식을 저렴할 때 사서 제 가치를 받을 때 팔고 그 수익을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좋아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계속 쉴드를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더 냉정해져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시장의 신뢰, 주주들의 어떠한 상처, 이거는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보유하시되 일부는 일단 빼놓고 최근에 어떤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가 기대한 거가 특별히 물론 잠깐 이제 뭐 흔들렸지만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의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요거 잠깐 보세요. 잠깐만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HLB가 이 거래량이 엄청났잖아요. 어제 거래량이 거의 3천만 주가 넘었었어요. 이 엄청난 거래량이 누군가는 엄청나게 팔았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샀어요. 이거를. 이런 악재되고 이걸 누군가 크게 매집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등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면 똥물까지 다 기어놔야지 간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팔까 안 팔까 했던 그런 물량들이 어제 이후로 싹 다 나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 물량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더 소선하긴 한데요. 그죠? 좀 반전이 된다면 또 급등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마냥 그런 거를 갖다가 너무 무모하게 바라만 또 기대만 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아깝다라는 거고 또 아쉽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등락이 거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아야 된다 이건 저도 알 수 없죠.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갈 거야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어떤 훼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다시 얼마든지 또 뭐 HLB가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냉정함을 찾아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 종목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현대투자 문자위원회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뭐 대안 종목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또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홍보를 많이 못하겠네요. 여러분들도 또 싫어하실까봐. 아무튼 뭐 읽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이후에 성함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시장 끝나지 않습니다.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해봤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